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자, 대표이사 이윤석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1월 1일 날 가지급금 잔액. 그럼 얘는 전기 2월일 거고요. 7월 1일 날 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회수했고요. 가지급금에 대한 별도 약정이자는 없다라 그랬으니까 우리 미수수익 잡으면 안 된다. 미수수익 잡으면 안 된다. 실제로 수령한 이자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차입금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랬어요. 차입금 2개의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2개의 자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어려운 게 아니네요. 그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엔터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직책 대표이사 이윤석 됐죠? 가지급금 일단 우리가 여기 화면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기 2월 대여 회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기 2월 하면 1월 1일로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 회계 데이터로 불러와 볼까요? 가지급금 전표 불러오기 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나왔네요. 그쵸? 전표 불러오기를 했더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표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잘 안 불러오고 직접 쓰는데 지금은 맞는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1월 1일 날, 그 다음에 7월 1일 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회수했죠. 2천만. 예, 모두 다 맞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차입금. 차입금. 그래서 차입금의 데이터는 F2 눌러서 우리 국민은행. 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국민은행 데이터 불러왔죠. 자, 그 다음에 F2 눌러서 신한은행. 네. 그러면 또 확인. 그러면 하나의 데이터를 더 불러왔어요. 국민은행의 데이터 여기에서 불러오게 했을 때 유의사항 5%입니다. 그 다음에 신한은행은 6%고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인정이자 갑지로 가보시면 여기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수령한 이자가 없기 때문에 회사 계상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우리가 조정 등록에다가 네, 이렇게 인정이자 그래서 F4 눌러주시면 가지기금 인정이자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금액은 648만 8,875원만큼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얘는 저장 버튼이 따로 없네요. 그러면 그냥 나가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해서 반영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손해보험, 환경은행, 노선산업, 국일은행 이렇게 돼 있는데 노선산업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노선산업의 것은 차입금에서 제외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다. 나머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가지급금 현황은 24년 1월 17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전년도 1월 17일에 2억 원을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이 있다. 그랬고요. 25년 2월 10일에 당사 직원에게 학자금으로 대여한 1,700만 원이 단기말 현재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당사 직원에게 학자금 대여한 부분 이 부분은 네,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이세요. 그래서 직원에게 가지급금 돈 줬다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자를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당좌대출 이자율이 시가로 선택하여 제출한 적이 없고 법령상 당좌대출 이자율은 4.6%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여기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따 나오겠죠. 조금 적은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화면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자, 첫 번째 가지급금 내역은 24년이니까 직책은 대표이사 황길순 그리고 적요는
전년도 거기 때문에 전기 2월입니다. 1번 전기 2월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차변의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차입금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차입금 순서대로 자 F2 눌러서 북부 손해보험 그냥 확인 탭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데이터가 불러와지실 거예요. 불러와지시면 여기 이자율 4.8%. 그러면 이자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네, 잊지 말고 여기 있는 이자율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자율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한경은행 F2 한경은행으로 들어가셔서 또 탭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나오게 될 거고, 한경은행은 2.1%입니다. 2.1% 630만원. 숫자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2 국일은행 탭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자율은 4%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정이자 계산으로 가서 우리 화면을 오른쪽 끝까지로 이렇게 쭉 가보면 이자율이 4%입니다. 그러니까 4%로 처리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여기 당좌대출 이자율은 4.6%이니까 4%가 훨씬 더 유리한 거고, 그래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환기순위에 대해서 따로 이자 받은 것은 없으니까 조정 등록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F4 눌러보시면 가지급금 대표이사 이해가 되셨죠? 확인해서 800만원 상여로 소득처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 버튼이 따로 없네요. 그쵸? 네, 그냥 ESC 빠져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세무 조정 등록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가지급금 가수금서부터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면 대표이사 김초월의 가지급금 가수금 내역이다 라고 되어 있고, 서로 상기하여 인정이자 계산하고 이자 수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니까 김초월에 대해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책 대표이사 김초월. 뭐 전기 2월 한 개밖에는 안 나오네요. 그렇죠? 전기 2월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쓸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대여는 우리 02월 03일 날 5천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 회수 12월 28일 날 7천만 원의 회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가수금네요. 가수금 3천만 원만큼을 가수 05월 10일 날짜고요. 그 다음에 3천만 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차입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 F2 푸른은행 다 확인. 그러면 한개 데이터 불러왔고요. 2억 원 맞죠? 그쵸? 이자율은 4.5%. 그럼 900만 원의 이자가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은 초록은행 확인해주시면 적용 이자율은 4%입니다. 그러면 1,600만 원만큼의 이자가 나와. 인정이자 계산 을지에 가서 확인하시고 회사 계상액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322만 4,262원만큼을 네,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가지급 인정이자 상여로 처분해 주시면 되겠죠. 대표이사 거 322만 4,262원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네, 저장 버튼 따로 없으니까 그냥 빠져나가셔도 되겠죠. 그렇죠? 네, 저장 버튼 없으니까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손익계산서에 이자가 뭐 1억 3천, 3억 원, 뭐 이만큼 뭐 대출을 받았었나 봐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대표이사 장경석의 가지급금 가수금 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억 원, 업무가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대표이사에게 미지급한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네.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얘는 세법상의 가지급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지급한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그냥 아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얘네들은 가지급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은 입력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 회수한 금액이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는 대표이사의 대여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결산일 대표이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그래서 미수 수익으로 잡아버렸네. 실제 돈이 들어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수 수익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반대쪽에다가 입금 불산입 미수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을 당연히 유보 발생했다라고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그쵸? 네. 그래서 유보 발생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는 회사는 2022년부터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 이자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력 자체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이거는 언제 쓰시는 거냐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사용을 하실 때 그때만 우리가 이 차입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지금은 당좌 대출 이자율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력을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좌 대출 이자율은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으로 들어가셔서 직책은 대표이사 장경석 적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되죠? 장경석에 이렇게 놓고 장경석에 2월 9일 날 적요는 이제 대여했죠. 여기 화면 아래쪽에 2번이 대여, 3번이 회수예요. 그러면 2번 대여 해주시고 연월은 02월 09일 날 자변에 1억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해당 사항 없다 그랬고 그 다음은 회수 3번이고요. 08월 27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6천만 원입니다. 이해되셨죠? 차입금 내역은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아니라 우리는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할 거거든요. 아시겠죠?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인정이자 계산이 이제 갑지로 넘어가시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래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걸 쓰시게 돼요. 그런데 이자 수익을 원래 내가 돈으로 받았으면 이자 수익이 생긴 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회사 계상액을 써주실 건데 지금 우리는 이자 수익이 잡혀 있는데 얘를 다 입금 불산입 처리를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계상액은 기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실제 돈을 받았을 때 기록을 한다. 지금은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수 수익 잡았고 미수 수익을 우리는 입금 불산입 유보 발생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얘를 회사 계상액에다가 추가로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조정 등록에 들어가시게 되면 인정이자가 나와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그래서 F4 누르셔서 치셔도 되고요.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됩니다. 314만 8,164원 만큼 상여로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입금 불산입 처리해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입금 불산입 미수 수익에 대한 200만 원을 우리 유보 발생으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좀 쉽지 않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함정들을 하나씩 조금 파는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쓰시면 되겠고
네, 이제 닫기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코드 에러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한 경우 사업연도로 반드시 선택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확인. 사업연도 아까 몇 년도서부터라 그랬죠? 여기에서 보여요. 어디 갔어요? 여기 2022년부터. 그래서 2022년 01월 01일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선택 사업연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년간은 당좌대출 이자율에서 가중평균으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 시작 연월을 우리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나가시면 됩니다.